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선결 문제는 일반 행정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위 공채 시험에 여러분들 행정법 택하신 분들 잘 나오고 소방간부라든가 그 다음에 군무원 소방경찰도 꽂혀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만은 볼까요? 일단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바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만 타치하고 타치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볼까? 민사소에서 선결 문제가 된다면 선결 문제라는 것은 공정력이라든가 구성력구조 효력을 판례는 공정위로 보입니다. 이건 행정의 효력이잖아요. 그럼 행정의 효력은 권한 있는 기관이 최소한 뭐 처분청 그 다음에 감독청 빼놓고도 바로 법으로 간다면 행정법원입니다. 또는 심판으로 간다면 행정심판위원만 권한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바로 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치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무효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는 공정이익이 없잖아요. 무효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선결 문제인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무효는 왜? 공정력과 그 다음에 앞으로 판례는 구속구조가 공정이 같아 보는데 학설은 구속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바로 무효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취소죠. 행정위를 취소하는 경우 이것도 공정이 있으니까 선결 문제 있죠. 선결 문제의 경우는 이건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에서 타치 못합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과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민사법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무효가 이상 취소는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바로 민사법원에서는 타치 못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판결인 것은 어차피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범성 원인 없는 관계로 부당이득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지만 공정이 있는 이 말은 무효가 아닌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바로 선결 문제 때문에 판단 못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바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볼까? 요거는 상식이죠.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공정력에 대해서는 선결 문제였지만 이건 행정의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입니다. 법에 반했느냐? 그럼 법원은 뭡니까?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행정법이든 법이라는 것은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법은 판단할 수 있죠. 행정의 공정력, 구속기술력은 학설은 구별하지만 그것도 공정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선결 문제 때문에 행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권한위기에서만 하고 다만 위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법원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위법은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손해배상은 행정의 효력의 공정력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효력은 공정력이라든가 구속력이라든가 바로 형식적 확정력, 실적 확정력, 존속력이죠. 자력 집행력 이것이 행정의 효력이고 손해배상은 행정의 효력과 관계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면 바로 손해배상을 바로 명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형사소도 마찬가지예요. 선고 문제 행정효력을 효력의 부인이 선결 문제인 경우 그럼 행정의 효력은 뭐라 했어? 공정력 같은 겁니다. 구속구조 효력도 판례는 공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형사법원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판단 못해요. 그러나 행정의 위법성을 할 때는 위법성은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것은 당연히 법원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면 위법하다면 손해배상 판결 명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 볼까? 불복기간을 도구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가정령인데요. 여러분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할 때 1차 구분은 뭐랬습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또는 불복기간에 있어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공법관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기준은 학설로 주체설이냐 이익설이냐 규숙설이냐 뭐 신주체설 이런 것도 하고 복수기준설이 통설입니다만은 그런 몰라도 되고요. 볼까?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뭐냐? 행정심판은 안날로부터 90일이고요. 이스날부터 180일이고요.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이고요. 이스날부터 1년입니다. 이걸 도과했을 때는 바로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불가쟁력에서는 다투는 힘이 없어진다. 자, 행정의 상대방이 설령 억울하더라도 이 법적 안정성도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 체계가 무너지니까 바로 불복기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손해배상은 볼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행위 효력과 관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효력은 행정효력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위법하면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3년을 봅니다. 그러나 공법은 5년을 보고요. 그 3년, 5년 안에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심판은 안날부터 90일, 이스날부터 180일이고 소송은 안날부터 90일, 이스날부터 1년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5년, 3년 안에 좋아요. 그래서 불복견에 도구하는 행정에는 불가능이 발생하여 취소소송이 불가하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왜? 손해배상 기간은 길잖아요. 5년, 학설은 공법은 5년, 판례는 돈 문제니까 사건으로서 4년, 3년 이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취소송은 안날부터 90일, 이스날부터 1년이죠. 도구하면 다툴 수 없으나 손해배상은 소매시효 안날부터 3년은 판례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 5년입니다. 좋아. 그래서 소매시효는 안날부터 3년, 이스날부터 5년 좋아. 근데 원래 판례는 3년을 보고 공법은 5년을 보는데 지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